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인지 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전략 아니면 좀 방법, 혼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인지 치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같이 이야기 나눈 그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예전에 했던 그 1편과 2편을 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 첫 번째 편에서는 그 인지 행동 치료의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 그죠? 물론 뭐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그냥 어디서 어떻게 좀 그게 시작됐고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이론이 이제 좀 정립됐고 그런 역사 그리고 또 어떤 좀 주된 그런 어떤 그 내용 그 골자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방송에서는 아주 그냥 그 데일리 무드로그라는 거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거를 혼자 어떻게 실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폼을 같이 이제 화면에 띄우면서 자세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좀 이제 혼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논리와 의미론적 기술이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영어로는 Logical and Semantic Technique인데 이제 쥐어서 말하는 건 이제 논리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을 좀 우리가 좀 대응하자. 뭐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 그런 기법이에요. 사실 CBT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 방법을 나누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개발된 게.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런 기법들은 어, 버넌스 박사님이란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저자로 이제 쓰신 책에서 소개한 책 그런 내용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논리로 그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을 이겨낸다 이런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무적인 사고가 강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서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부모님한테 교육받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교육받고 뭐 또 다른데 뭐 연관 기관 뭐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한테 교육받고 또 뭐 집에 또 삼촌이 있는 분 삼촌한테 교육받고 뭐 위에 형이나 누나 있으면 누나나 형한테 교육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또 물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제 그게 너무 좀 강하게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런 그 교육받은 원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신념이나 이런 게 너무 좀 굉장히 확신에 차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교육받은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하게 머릿속에 그게 이제 입력되거나 레지스터 된 분들은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무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강해요. 정도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다양해지고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죠? 뭐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의무적 사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should잖아요, should, 조동사 should.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should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기원이 그 이제 scold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꾸짖다, 야단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아무 말 없이 뭐 전철에 앉아 있고 이래도 우리가 계속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전철 타고 집에 올 때, 아니면 버스 타고 올 때, 아니면 자가용 타고 이렇게 올 때,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혼자서 여러분하고 스스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뭐 생각을 다 뭐 우리가 녹음하고 뭐 녹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사고가 강한 분들은 이제 뭐뭐 해야 되는데 아 나 지금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아,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막 그 사고방식이 되게 강하죠. 근데 그건 이제 결국 자신을 되게 괴롭히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정도를 좀 낮추는 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뭐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이건 굉장히 인텐스한 표현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약간 완화시켜서 아, 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거. 그럼 좀 더 그 저항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저항이 많으면은 그 스트레스가 훨씬 심해져요. 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게 명상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요가나 명상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은 스트레스 자체 그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그거를 빨리 없애려는 저항이 너무 강할 때 그게 더 스트레스가 심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없애는 거. 그러려면 이제 should 뭐뭐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조금 완화해서 그냥 안 하면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안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그거를 조금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로 좀 완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devil's advocate이라고 해서 이제 악마의 속삭임 그렇게 여기서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페이퍼를 내가 제출했는데 회사나 학교에서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이게 좀 내용이 별로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 뭔가 실수했으면 어떡하지? 뭔가 누락했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막 이래서 지적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그 악마의 속삭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좀 반박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악마랑 대화하고 있는 기분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속삭임이 들린다. 내가 제출한 페이퍼 좀 망한 것 같아. 막 이러면 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하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왜 어디가? 응? 그걸 좀 말해줄래 나한테? 어디가 뭐 때문에 그렇게 허접한 리포트인지? 구성이? 아니면 내용이? 아니면 참고 문헌이? 아니면 그 전반적인 흐름, 플로우가? 뭐 왜 그래? 약간 이렇게 감정적이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이제 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그 악마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마를 이겨내는 게 목표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논리와 의미론적 기술에서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혼자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quantitative techniques라고 해서 이제 번역하면 양적 이해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관찰, 그리고 두 번째는 걱정 부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자기 관찰은 뭐냐면은 이것도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기를 관찰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기서 책에서 소개한 클라이언트가 누구냐면 되게 유능한 그 내과 의사예요. 그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로 온 거예요. 왜냐면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니까 조금 이제 그런 뭐랄까 환자도 많고 오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눈에서 뭐 이렇게 좀 뭔가 불순물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막 고름 같은 게 눈에 가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막 그냥 눈이 이것 때문에 시력이 저하되면 어떡하지? 시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너무 막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거 고름 같은 거나 이물질이 생길 때마다 시력 검사를 매번 해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러니까 얼마나 좀 괴롭겠어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도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제안된 방법은 자기 관찰이라고 해서 일단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고름이나 이물질이 눈에 껴도 시력 검사를 하지 마십시오. 네, 한 달 동안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이물질이
눈에서 보여서 걱정이 심하게 된 그 순간에 이렇게 노트에다가 마크를 하나씩 해서 그날 몇 번이나 그런 걱정을 했는지를 세어보세요. 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이분이 그대로 했고, 이제 걱정이 돼도 시력 검사를 하지 않았고 참은 거죠. 하고 싶어도.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노출 치료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걱정이 들었는지를 카운트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놀랍게도 한 달 뒤에 그거에 대한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이게 이제 자기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러면 한번 그거를 참아보시고, 자꾸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그걸 뭐 확인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자꾸 너무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럴 수 있지만 더 이렇게 불길 일듯이 거세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방법 한번 써보세요. 내가 좀 일단 참아보겠다. 한 달만. 그런 걱정에 대해서 내가 대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그런 걱정이 드는 것만 몇 번 들었는지 카운트해서 그냥 기록만 하겠다. 이렇게. 그게 자기 관찰의 이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걱정 부수기인데 워리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워리 브레이크는 아까 말했던 그 방법이랑 약간 다른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저항하지 않고 걱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들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싸우죠. 걱정하고 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걱정 저리 가. 아, 너 왜 이렇게 날 괴롭게 해? 나 귀찮아. 그럴 리가 없다니까. 다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근데 이제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되게 이제 저항이 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걱정이 이렇게 오면은 얘를 여기서 그냥 딱 맞닥뜨려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니까 푸시해서 밀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 작용 반작용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어요. 네, 스트레스도 좀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걱정 부수기는 얘가 오면 그냥 이 방향으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유능한 그 대학교 조교인데 걱정이 뭐냐면 항상 실수에 대한 걱정이 심한 분. 아,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내가 준비한 게 좀 애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아, 교수님에게 밉보인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오늘 또 뭔가 중요한 세미나가 있는데 내가 자료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제안된 방법이 이제 걱정 부수기인데 그럴 때마다 그냥 녹음기를 갖고 그 걱정에 대해서 대꾸를 하는데 이번에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지 말고 그냥 얘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세미나 있는데 깜빡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오늘 애들 가르치려고 준비한 자료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이럴 때 그냥 맞아. 너가 맞아. 이런 식으로 걱정에 대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걱정이 막 오늘 좀 뭔가를 실수한 것 같아. 뭔가를 막 빠뜨린 것 같아. 뭔가를 내가 중요한 거를 못할 것 같아. 이럴 때 그냥 아니야 이게 아니고 맞아. 큰 실수할 것 같아. 정말 오늘 내가 수업 망칠 것 같아. 학교 애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을 것 같아. 교수님한테 혼날 거야. 뭐 세미나를 또 깜빡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오히려 걱정이 그리고 그 녹음한 거를 밤에 이렇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대꾸한 말들. 그러면 내가 했던 걱정들의 내용이 얼마나 좀 터무니없고 좀 황당한 내용의 걱정들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또 좀 본인의 불안감이라든가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걱정 부수기가 이게 좀 중요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은 방법이라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걱정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걱정을 너무 막 이렇게 부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나를 도와주려는 친구로 여긴다는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란 거는
누구나 조금씩 있고, 걱정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막 그 칼로 도려내고 뭐 멸균시키고 막 없애야 되는 이런 그 존재로 보기보다는 약간은 필요한 나에게, 그죠? 우리가 음식할 때 뭐 소금을 조금씩 넣듯이 나를 지켜주는 존재. 그래서 그냥 걱정이 오면은 막 소스라게 치게 놀라고 너무 싫어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왔어? 안녕. 좀 이따 잘 가.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저항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냥 걱정을 내 방에 있는 그 켜져 있는 켜져 있는 텔레비전, 작은 텔레비전 정도로 생각해라. 그럼 텔레비전을 굳이 끄지 말고 그냥 틀어놓은 채로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뭐 밤에 돌아와도 되니까, 여전히 뭐 조그맣게 켜져 있겠지만 내가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 뭐 약간 그런 친근한 존재를 여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머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불안과 막 우울증 막 이런 걸로 오랫동안 힘들었던 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로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웃음을 좀 오랫동안 잃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죠? 너무 막 그 불안이나 우울함 때문에 막 찌들고 그거와 싸우다 보니까 이제 지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유머를 되찾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치심 공격 훈련이라고 해서, 그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수치심 공격 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노출 훈련인데, 이걸 통해서 사회나 어떤 세상과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불신이라든가 좀 지나친 긴장하는 마음, 이런 거를 조금 풀 수 있는 걸 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테스트했던 건 뭐냐면, 예전에 그 뉴욕으로 여행 갔을 때 학회차 들른 곳에서 동료들하고 한참 이 그 수치심 공격 훈련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어떤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먹고 있는데, 줄 서서 있는데, 그러니까 동료들이 야, 너 불안감이 좀 심하지? 그럼 딱 좋은 기회야. 오늘 수치심 공격 훈련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이분한테 너가 가서 저기 먹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그 음식을 한 스푼씩만 좀 달라고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그런 훈련을 실제로 했어요. 테스트한 거죠. 근데 굉장히 긴장했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근데 의외로 그분들한테 가서 좀 잘 친절하게 이제 인사하고 그런 부탁을 했더니 그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자기가 먹던 음식에서 한 스푼씩 음식을 덜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몰카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좀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런 거를 여러분께 직접 뭐 당장 해보라 이런 건 아니지만, 한번 직접 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뭐 그런 몰래카메라를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사람들 반응하는 게 생각보다 좀 유연하고 좀 재미있고 좀 착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좀 약간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은 녹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순적 확대 방법이라고 해서, 이건 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걱정 부수기죠. 그러니까 걱정 부수기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걱정이 오면은 이제 싸우지 않고 걔를 저항 없이 흘려 보냈잖아요. 그래,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방법이에요. 걱정이 오면 그냥 얘랑 농담 따먹기 하듯이 더 그냥 이렇게 키워버리라는 거예요. 걱정을.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걱정이 된다. 큰 시험을 보고 뭐 큰 시험이나 뭐 중요한 어떤 그런 테스트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 그냥 마음속에서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큰 실수하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이럴 때 그냥 그래 이번에 좀 망칠 것 같아. 좀 안 될 것 같아 이번에. 그냥 내가 아마 꼴찌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약간 모순적인로 보이잖아요. 그 방법이. 하지만 오히려 그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저항심도 없애고 그냥 더 생각을 유연하게 흘려보낼 수 있고 오히려 좀 걱정을 완화시키는데 오히려 좀 모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미있는 상상 기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너무 우리가 좀 심각할 때가 있으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오래 힘들 때는 좀 나도 모르게 좀 경직돼 있고 그죠? 심각해진 상태가 돼 있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머릿속으로 좀 유머러스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임원분들이 막 들어온 그런 중요한 회의를 한다. 되게 긴장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뭐 좀 뭐 내 머릿속으로만 그분들을 뭐 이렇게 뭐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안 좋게 보려고 하는 상상은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내가 혼자 이완하기 위해서 하는 상상이죠. 예를 들면 그분들의 머리 위에 뭐 그분들의 속옷이 뭐 올라가 있다고 상상한다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그 헬륨 가스를 먹고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 있죠. 미키마우스 목소리 같은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상상한다든가 그냥 내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목적은 그냥 이렇게 좀 재밌게 좀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제 책에 담긴 사례가 뭐냐면은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여성분, 그러니까 불안감과 어떤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은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분이 내담자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이 사는 아파트에 어떤 청년이 이사 온 거예요. 근데 좀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음. 그래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분 성격에 저는 절대 먼저 가서 이렇게 말 걸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좀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제안된 방법은 한번 그냥 인사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이분과 대화할 때 조금 덜 심각해지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이분이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분이 뭐 이제 바지를 안 입고 속옷만 입고 있다고 상상한다든가 아니면 머리 위에 무슨 뭐 뭐랄까 무슨 우스꽝스러운 뭐 장난감이나 그분이 애들이 갖고 놀 만한 그런 뭐 액세서리나 이런 게 뭐 머리 위에 스스로 올라가 있다고 상상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분위기가 좀 긴장이 이완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우연히 마주쳤는데 말을 걸었죠. 얼마 전에 이사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네, 뭐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제 그 제안받은 대로 그렇게 이제 이분이 바지는 안 입고 이제 속옷만 입고 있다고 이제 상상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온 거죠.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분이 이제 왜 웃으세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냥 아저씨하고 얘기하니까 뭐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재밌네요.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관계로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좀 지금 긴장이 누적돼 있고 좀 심각하게 너무 살게 되고 그죠? 본인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좀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세상을 좀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신뢰하고 또 사람을 너무 좀 무섭거나 좀 이렇게 막 메마른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가끔은 좀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럼 여러분도 좀 웃음도 되찾고 나도 모르게 너무 좀 세상과 좀 사람에 대해서 좀 각박하게만 이해를 했구나 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건데, 음, 뭐 사실 본인의 생각은 그게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뿌리를 찾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혼자만의 그 개인적인 이유로만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은 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여러분에게 압력을 줘서 그렇게 좀 그런 사고방식이 생긴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여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남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거나 그런 그 사회적인 압력 같은 거. 그리고 가족 간의 그 세대를 건너오면서 누적돼서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넘어져 온 그런 전달되어 온 그런 또 사고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3대가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던 사고방식이 아버지에게 가고 아버지가 하던 생각이 사고방식이 나한테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어떤 좀 스스로를 좀 좌절시키고 스스로를 좀 옥죄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좀 효과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한두 분만이라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았으면은 저도 기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